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 아름답고 용감한 소녀 클레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언제나 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별을 보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게 반짝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밤 그녀는 우연히 마을 마법사 르네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마법으로 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클레어는 르네에게 별에 가는 방법을 물었고 르네는 마법의 계단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먼지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법의 먼지는 오래된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커스 나무의 잎에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두려움 없이 그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귀여운 강아지 로이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숲은 어둡고 신비로운 생명체들로 가득했지만 클레어와 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걷고 또 걸으며 심지어 신기한 생명체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오커스 나무에 도달했고 나무는 클레어의 용기와 친절함에 감명받아 그녀에게 마법의 먼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클레어는 르네에게 먼지를 주었고 르네는 땅의 계단의 형상을 그리며 마법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푸른 빛에 층층이 된 계단이 하늘로 펼쳐졌습니다. 클레어는 두려움 없이 그 계단을 올라가 하늘 높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별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는 밤하늘의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을 눈에 담았습니다. 클레어는 별들에게 잠시 빛을 빌려갈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별들은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클레어는 별의 빛을 조심히 담아 다시 마을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클레어가 가져온 작은 별빛 덕분에 평소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클레어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습니다. 클레어는 마을에서 자신의 별빛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행복하게 해주며 마법과도 같은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별을 따러 하늘로 모험을 떠난 클레어의 이야기는 지금도 프랑스의 많은 동화 속 주인공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는 피에르라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마을 주변에는 마법의 숲이 있었는데 그곳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곳으로 불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한 무서운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숲에 들어간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법의 숲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단단히 결심하고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에르는 숲의 가장자리에 도달하자마자 기묘한 소리와 함께 길들여지지 않은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그의 호기심은 더 강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가 본 것은 독특한 빛을 발하는 작은 요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에르에게 친절하게 인사했고 피에르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요정들은 그에게 숲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사실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으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숲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큰 모험을 떠나고 싶어 했고 요정들은 그를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임무는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법의 연못에서 하나의 빛나는 돌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요정들의 지시에 따라 숲 깊숙이 나아갔습니다. 가는 길에는 다양한 도전이 있었지만 피에르는 그의 뛰어난 용기와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갔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마법의 연못에 도달하였고 눈부시게 빛나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을 손에 든 순간 모든 숲이 빛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돌이 피에르의 용기를 인정하여 그에게 숲에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피에르는 돌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숲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피에르는 그곳에서 평생토록 요정들과 모험을 즐겼습니다. 피에르의 용기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마법의 숲은 그들에게 평화로운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먼 나라 프랑스에는 아름다운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착하고 정이 많은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자식을 갖지 못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마침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 기쁜 소식을 온 나라에 알리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초대된 손님들 중에는 3명의 요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정은 공주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두 번째 요정은 끝없는 지성을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요정이 축복을 주기 직전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악한 마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마녀는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공주가 16번째 생일에 날카로운 방추에 찔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요정은 조금 다른 축복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공주가 방추에 찔려 죽음에 이르지 않고 대신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모든 사람도 함께 잠들게 되었으며 이는 오직 진정한 사랑의 키스가 공주를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왕국 전역에 있는 모든 방추를 모아 불태워버렸고 공주가 저주가 시작될 때까지 멀리 떨어진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악한 마녀의 저주는 여전히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공주는 16번째 생일이 가까워지자 미모와 지성을 가진 성숙한 소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숲속의 한 공간에서 오래된 방추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고 호기심 많은 공주는 그곳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방추를 만지려 하다가 실수로 자신을 찔러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왕궁의 모든 사람들은 공주와 함께 잠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국은 사라진 채로 버려졌습니다. 덩굴과 숲이 무성하게 왕국을 덮었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먼 나라의 젊고 용감한 왕자가 이 전설을 듣고 새로운 모험을 하기 위해 왕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숲속 깊이 숨어있던 왕국을 발견하고 날카로운 칼로 덩굴을 헤쳐 나가며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왕자는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모습에 매료된 왕자는 부드럽게 공주의 이마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요정의 축복이 이루어져 공주는 눈을 뜨고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이들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왕과 왕비는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인내와 용기를 교훈으로 삼아 평화로운 왕국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늘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며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죠. 어느 날 피에르는 오래된 지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는 마을 근처의 숲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특별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신비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이번 모험의 목표임을 직감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친구의 집에 놀러간다고 말하고 필요한 비상식량과 물을 작은 가방에 담아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언제나 그렇듯 신비롭고도 아름다웠습니다. 피에르는 나무 사이를 걸으며 숲의 소리를 듣고 새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그 신비한 장소는 고대 나무의 근처에 있는 동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피로가 몰려올 때쯤 피에르는 마침내 지도의 표시와 일치하는 고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크고 오래되어 보였고 나무 껍질에는 신비로운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고대 나무 주위를 돌며 동굴 입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바퀴를 돌자 땅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몇 분 정도 내려가자 그는 드디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서늘했지만 피에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을 탐험하던 피에르는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오래전에 이곳에 살았던 마법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림에 따르면 이 마법사는 숲과 대자연을 보호하는 수호자였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특별한 마법 나무가 자란 모습을 본 피에르는 그 나무를 찾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자 신비한 빛이 새어 나오는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 방에는 황홀한 마법 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의 가지는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나무 앞에 서자 나무에서 환상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피에르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피에르는 나무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모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숲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은 숲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에르의 모험과 마법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용기 있는 소년으로 기억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는 한 마법의 라벤더 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마법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습니다. 라벤더 밭은 매우 특별했는데 그곳의 꽃들은 한번 피어나면 영원히 시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라벤더로 차를 만들고 향유를 만들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라벤더 밭의 주인은 말이라는 이름의 심성이 고운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소박하고 친절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마리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라벤더 밭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 마법의 힘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마리가 라벤더 밭을 가꾸고 있을 때 한 노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이 노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마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라벤더 밭이 가진 마법이 너의 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마리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읽은 듯한 이 노인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단다. 내 마음속의 소망이 진심이라면 라벤더의 신성한 기운이 길을 열어줄 것이야. 그리고 그는 마리에게 한 가지 신비로운 병을 내밀었습니다. 이 병은 마음을 담는 병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담아보아라. 마리는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그녀는 드디어 병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바라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마법의 라벤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더니 방 안에 있던 모든 라벤더 향기가 소용돌이치며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의 라벤더 밭에서는 더욱더 풍부한 향기가 퍼져나갔고 그 향기를 맡은 모든 사람들은 금세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며 도와주고 마리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협력하여 그녀의 밭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했던 말처럼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마리의 마법의 라벤더 밭은 프로방스의 전설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그 향기를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오래된 동화로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